편파 논란의 MBC가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뉴스 특보에서 고의적으로 보이는 자막 사고를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라고 발언했으나 MBC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싸울 것이라는 자막을 달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싸울 것이라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게 자막을 쓴 것인데요. 자, 이에 MBC 제3노조 오정환 위원장은 정말 해도 너무한다라며 MBC 경영진의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강원대생 1,400여 명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을 규탄한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도 함께 발빠르게 전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최근의 윤석열 대통령의 위기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변 때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친박 비박 간의 계파 갈등은 현재 친한과 친윤의 국민의힘 내부 갈등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선전선동은 그때와 지금이나 다를 게 전혀 없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가짜 뉴스인데 소위 잃어버린 7시간을 두고 대다수의 매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서 누구와 만났느니 청와대에서 구술했다느니 최순실 태블릿 PC가 어쨌다느니 온갖 가짜 뉴스를 홍수처럼 퍼부었습니다. 이처럼 언론이 미쳐 돌아가자 성난 군중이 획 돌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세 차례씩이나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좌파들은 그럴수록 더욱 거국 중립 내각에서 오로지 탄핵으로 내몰았고 결국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마저 여론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본 것은 판치는 가짜 뉴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뼈 아팠다 이런 후회가 남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 가짜 뉴스와 선전선동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이런 경계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맞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편파 방송으로 인명이 자자한 MBC가 또다시 고의로 해석될 수 있는 자막 사고를 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나 혀를 내두를 정도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라고 발언했으나 MBC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싸울 것이라는 자막을 달았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라는 이 말과 국민 여러분과 싸울 것이라는 말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갖습니다. MBC 자막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싸울 것이라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게 자막을 쓴 것인데요. 자, 이게 고의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 제3노조 오정환 위원장은 정말 해도 너무한다. 원문은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였다라면서 그런데 MBC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싸울 것이라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게 자막을 썼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 위원장은 뉴스 자막은 함축적이되 내용이 분명하게 작성돼야 한다. 중의적이거나 애매한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막 작성을 작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걸 몰랐을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아서 그랬더라면 죄악이고 몰랐다면 방송할 자격이 없다라고 본다면서 MBC 경영진의 대응을 지켜보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게 유독 공교롭게도 참으로 우연스럽게도 MBC에서만 이런 자막 사고가 자꾸 난다는 것인데 이게 과연 우연이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11일 올라온 뉴스원의 기사였는데요. 제목은 강원대생 1,400여 명 윤석열 비상계엄 규탄 굳건히 맞설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제목에서 느껴지다시피 강원대생들이 1,400여 명 전부가 이런 입장을 보였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날 분위기는 이 기사와는 딴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강원대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요. 결국 기사는 탄핵 찬성하는 것처럼 나오잖아 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보면 총학
총학 주최 하에 서로 찬반 의견 나누고 추후 계획 논의를 위한 자리였는데 뉴스 기사 제목은 저렇게 뽑히잖아. 반대 의견 갖고 있는 강대생들은 국민이 아니냐? 이게 니들이 원한 민주주의냐? 선동당에서 친구 따라 나가고 했던 사람들은 이제 좀 알겠느냐? 저런 자리가 어떤 식으로 미디어에 비춰지고 왜곡되는지라고 했습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와 유사하다라는 말씀을 이래서 제가 여러분께 자꾸 드리는 것인데요. 사실 가짜뉴스와 선전선동으로 피해를 본 것은 비단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테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22년 8월 수도권에 기록적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 와중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과 술자리를 가졌을 때 찍힌 과거 사진과 함께 윤 대통령이 폭우 중 음주를 하고 있다는 가짜 뉴스가 퍼졌습니다. 자, 그런데 팩트는 뭐였냐? 윤석열 대통령은 그날 밤 서초동 자택 주변 침수로 도로가 막혀 이동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실제 폭우가 내린 뒤 서초구에서 4명이 실종됐으며 그중 3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을 만큼 굉장한 폭우였습니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집에서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그리고 서울시장 등과 통화하며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논란이 된 게시글을 보면 각하 지금 300mm가 왔답니다 라는 참모의 말에 윤 대통령이 난 맥주 500cc 시켰는데 라고 답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작성됐습니다. 다음날 기성언론의 팩트체킹 등 사실 확인 뉴스가 보도됐지만 이미 가짜 뉴스가 퍼진 상황이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짜 뉴스로 인해 국정이 몸살을 앓는 것은 한두 번이 아니지요.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광우병 사태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남성과 미래를 가졌다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가짜 뉴스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언론이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아시다시피 가짜 뉴스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짜 뉴스들은 하나같이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로 제작,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많이 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그중 상당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탄핵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긴박한 시간의 연속이겠지만 무엇보다 가짜뉴스와 선전선동을 특히 조심해야 한다. 이런 간곡한 말씀을 드리면서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